김동영 기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다시 기아 담당으로 돌아온 기아. 그럼 지금은 기아 담당이랑 삼성 하시나요? 삼성, 기아, LG, SSG를 하게 됐습니다. 한꺼번에 3개를 하는 경우가 흔한가요? 네 개입니다. 4개를 하는 경우가? 저희가 이제 퇴사자가 좀 발생하면서 근무자가 없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래서 기아를 한 2년 만에 다시 하게 됐네요. 그렇군요. 네. 자, 초반에는 가벼운 질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내용이 있어서 뭐 내가 무겁진 않은데 네. 뭐 내용이 좀 무거우니까. 아, 요거 좀 가볍네요. 하양도리님이 아마 질문을 주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SSG와 LG는 우승 엠블럼을 유니폼에 부착해 경기하고 판매도 그렇게 하는데 내년 시즌 기아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단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기아가 최근에 인사이동이 한번 있었거든요. 인사이동이 있어서 아마 1월부터 새 직무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1월 2일부터. 그래서 뭐 제반 1년 동안 업무 이런 계획 같은 게 아마 1월 돼야 뭔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무식하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아마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뭔가 붙여서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 상태입니다. 아마 패치 붙이긴 붙일 거예요. 붙이죠. 네. 붙이는데 붙여야죠, 당연히. 완벽한 어떤 계획은 네. 1월 넘어가야. 네. 그거를 이제 뭐가 걸리냐면 어디 붙일 거냐도 또 정해야 되니까. 그렇죠. 광고랑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것도 좀 아마 신경을 좀 써야 될 겁니다. 그 결정은 아마 1월에 나올 것 같아요. 좀 잠깐 뭐 일부에서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만은 구단이 지금 이제 종무식을 하면서 네. 이제 다들 이제 짧은 꿀맛 같은 휴식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뭐 거중에 단장님은 여전히 바쁘시던데 단장님 언제 쉬세요? 그러니까 쉬는 게 어딨어요? 그러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소소한 것들은 해가 바뀌어야 뭐 그래봐야 며칠 안 남았지만 뭔가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기아는 육성 선수 영입을 한 선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오피셜한 대답이군요. 네, 단장님 얘기인데 올해 방출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아가. 맞아요. 네, 몇 명 없어가지고. 아, 종료군요, 기아는. 네, 방출 선수가 별로 없어서 또 신인 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갖고 육성 선수를 특별히 지금 뽑은 상태는 아니고요. 시즌 지나가면서 필요하면 뭐 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가벼운 질문을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 보너스 지급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안 되었다면 언제쯤 되나요? 라는 꾸무리모리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아, 지급됐습니다. 이건 모 선수랑 통화하면서 슬쩍 물어봤는데 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오. 아, 좋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KBO가 이제 그 포스트 시즌 입장 수입 중에 올해 입장 수입 146억 정도 되거든요. 재반 사항 비용을 한 40% 정도 떼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 다 떼고 나면 나머지 금액이 한 87억 5천 정도 되는데 여기서 20% 정규 시즌 우승목 받아왔고 한국 시리즈 우승목 이렇게 하면 한 52억 정도 될 거예요. 오. 52억 정도 되고 모기업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게 요거의 절반이거든요. 그럼 26억이잖아요. 그럼 78억 정도 돼요. 선수 팀 전체에 팀 전체에 떨어지는 금액이 세금을 이제 22%인가 아마 뗄 텐데 혼자서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안 되죠. 그건 안 되고 감독 얼마 이렇게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한 이제 등급 구분은 구단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래서 많이 받은 선수는 억대 받은 선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공헌도에 따라 나눠지는 거니까 그 금액은 지금 다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거죠. 따로 이렇게 뭐 발표를 하고 그렇진 않네요. 그거 발표하는 팀은 없죠. 아니 뭐 이렇게 했다. 예, 이제 발표 뭐 우승 반지랑 나눠졌다. 예, 지급했다 뭐 이렇게 발표한 팀은 없으니까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삼성이 한참 왕조 시절에는 배당금 빼고 우승 보험으로 10억, 모기업 포상금 10, 뭐 이렇게 하면 1년에 가외돈으로 그러니까 KBO에서 주는 상금 제외하고도 한 3, 40억씩 됐어요. 와. 그때 선수들은 뭐 돈 뭐 동기부여 주체를 못했죠 그때. 트렁크에 현금 다발을 막 이렇게 대여섯 개씩 들고 다녔다고 하니까 머니만큼 확실한 뭐 동기부여는 없으니까. 네. 선수들 트렁크 열면 막 현찰 들어있는 쇼핑백이 막 2개, 3개씩 막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막
뭐 누가 그랬더라? 뭐 어떤 팀 프런트한테 들었는데 누가 뭐 돈 뭐 이렇게 좀 꽁하고 있으면 돈 이러고 있으면 얼마 필요한데 뭐 얼마 따라와 그렇게 열어갖고 돈 이렇게 집어서 주고 막 이랬다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승리 수당들이 존재했을 때니까. 유승리 수당은 그날 바로 현찰로 꽂아줬으니까 그날 현찰 진짜 최고긴 하다. 최고죠. 진짜 눈에 불을 켜고 할 수밖에 네. 없겠네. 사무실에 그 현금 세는 계수기 있었다니까. 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거? 낭만 있네. 네. 아, 그런 시절이 있었지. 그러니까 곽도규 선수가 그 지갑에 이렇게 지갑 일부러 보면서 네. 닭가슴살을 기아도 먹으며. 월간 MVP 불과 얼마 전까지 현찰로 줬어요. 아 얼마 전까지였어요. 네. 아. 올 시즌 도중에 아마 바뀌었을걸요. 이거 계좌 이체해 주는 거? 곽도규 선수가 이제 나 혼자 산다에 나와서 나 혼자 나왔나요? 네,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돈으로 줘서 내가 이걸 보면서 내 동기부여를 삼는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냉동실에 돈을 넣어놔요? 닭가슴살을 먹기가 누가 좋겠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더 이제 열심히 한다는 내가 거죠. 이거 벌려면 이걸 먹어야 된다. 네, 확실히 해야 된다. 괜찮하네. 우승 공약이었던 세차 이벤트는 언제쯤 계획 중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을지 뭐 이런 소소한 것들이 또 걸리다 보니 그리고 김도영 선수가 바빴잖아요. 13일까지 계속 시상식을 가고 김도영 선수가 13일까지 계속 시상식 투어를 하면서 시즌 끝나고 광주에 있는 시간이 이틀인가밖에 없었대요. 계속 서울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예 장기 숙박을 서울에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그런 건 뭐 누가 김동현 선수가 알아서 해야 되나? 구단이 호텔비를 대주지 않을까요? 구단이 해주면 좋지. 그래서 시간을 빼기가 좀 모호했는데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훈련에 들어갔단 말이죠. 13일 끝나고 바로 14일인가 15일부터 바로 훈련에 들어간 상태라 좀 시간을 내긴 내야 될 텐데 그게 뭐 당장 이번 비시즌에 된다 안 된다 이거 뭐 당장 조금 확답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하긴 할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 입을 무조건 한다 그랬으니까 하긴 할 텐데 조금 이게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구랑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미정인 상태입니다. 아마 구단이 계약한 호텔이 있겠죠? 리베라 주로 많이 썼는데 조상우 선수가 깜짝 트레이드로 기아 타이거즈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좀 감지가 됐던 부분이었나요? 작년부터요. 작년 여름에야 좀 얘기 나왔지만 올해도 직전에도 올해도 사실상 모두의 조상우였어요. 관심을 보이지 않은 팀이 없었고 그 즈음에서 근데 다쳤자 어깨 부상으로 이제 시즌을 빨리 접었잖아요. 8월 10일이 마지막 등판인가 그래요. 1월이 1군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슥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이제 기아가 이제 장현식이 빠지면서 이 공간을 메워야 되니까 어쨌든 내년까지는 목표를 놓고 달리고 있으니 어떻게 메울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이제 그 뭐 기자들 다 보셨지만 골글 때 NCT 키움 단장한테 혹시 조상우 이렇게 된 거예요. 대충 그날 이제 큰 틀에서는 잡혔고 어차피 키움은 원하는 게 빠라니까 신지명권 빠라니까 그리고 시즌 도중에 했으면 5순위가 날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쵸. 김태형이 없었겠죠. 5순위 지명권이 날아갔는데 지금 10순위 지명권이니까 10순위가 뭐 어쨌든 1라운드니까 중요한 카드긴 한데 5순위보다 10순위가 덜 아깝잖아요. 다르니까. 덜 아깝고 내가 지불해야 될 지명권의 가치도 조금 나한테 덜 부담스러워진 상태가 됐고 현찰 10억을 어차피 써야 되는 돈이었고 그래서 이제 메이드가 그냥 호로록 하면서 된 거죠. 그냥 다른 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들이댄 걸로 알고 있는데 삼성입니까? 삼성은 아닌 걸로 이번엔 아니었군요. 이종열 단장님한테 얘기했더니 너무 힘들다고 트레이드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뭐 삼성 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 팀들이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 팀들이 관심이 있었던 건 맞는데 기아가 전격적으로 움직인 거죠. 가장 매력적인 카드를 그럼요. 내놨기 때문에 가능했겠군요. 신인 지명권 2장 내놓기 쉽지 않아요. 2장까지 내놓을 수 있거든요. 트레이드 할 때. 근데 최대? 2장을 내놓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수를 끼고 싶고 그렇게 하는데 키우면 뭐 그냥 지명권 이렇게 가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 정도로 매력적인 제안을 한 게 확실히 기아 타이거즈였다. 현금 트레이드는 최대가 10억인가요? 라는 채팅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10억 뭐 그 이상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KBO가 봤을 때 상식적인 합리적인 계약이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키움이기 때문에 거기가 워낙 예전부터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이슈가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요. 너무 주면 이제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니까 리그 발전을 저해하는 그럼요. 어떤 이제 트레이드나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뭔가 쿰쿰한 냄새가 난다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네. 현금만 주는 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가능은 한데 상식적으로 해라. 네. 이게 쉽지 않죠. 모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규칙으로서는 상당히 모호한 규정이나 뭐 이제 서로 이제 좋게 하자면 또 사실은 또 이제 합리적으로 또 돌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뒷돈만 주는 게 아니라면 뭐 얼마든지 현금 트레이드 할 수 있는데 워낙 이제 몇 년 전에 세게 한번 나왔었잖아요. 뒷돈 추가해가지고 축소 발표하고 막 그게 워낙 컸다 보니까. 그치, 그게 그때 당시에는 야 이게 이렇게 기울어진 트레이드를 해서 이 팀이 운영이 될 수 있나라고 했는데 나중에 결국 보니까 그게 이제 돈 더 준 거죠 그냥. 돈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아 이렇게는 할 수 있지 이런 느낌. 과거에 또 그랬던 전례들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조상우, 박찬호, 최원준 이제 25시즌이 종료되면 이 3명의 선수들 모두 FA가 됩니다. 큰일이 없다면. 모두 FA가 되는데 등급이 어떻게 되는 건지 추가 질문으로 셋 중 한 명이라도 BFA 단연 계약을 하면 나머지 2명이 B등급으로 내려간다는 것 같던데 그게 맞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모릅니다. 왜죠? 왜냐면 올해 연봉 계약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최근 3년간 팀 내 연봉 순위 1, 2, 3위이면서 엔드 조건이에요. 리그 전체 30위 안에 들면 A등급이거든요. 아, 팀 내 3위 이내면서 프로야구 리그 전체에서 30위 이내. FA 이거 먹어가네. 네. 그러면 요게 A등급의 조건이고 그러면 B등급은 4등에서 10등 팀 내 4등에서 10등 전체 순위 31에서 62 이 두 개 조건을 붙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 연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연봉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팀 내 3위는 아닌데 전체 30위 안에 들면 A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팀 내 3위이자 네. 엔드. 네, 엔드 조건이에요. 그리고 프로야구 전체 통틀어서 30등 안에 네. 두 조건이 동시에 네. 맞아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A등급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그러네. 하나예요. 그 B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거 정확히 알았네. 네, 그래서 처음 알았네. A등급이 생각보다 그렇게 차고 넘치지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요 조건 때문에 내 위치가 팀 내에서 몇 등, 리그 전체 몇 등이 한 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A등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건데 그 최원재가 대단했던 거죠. 그런 거라서 그러니까 조상우 선수가 됐든 박찬호가 됐든 최원준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연봉 계약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선수 계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쭉 펼쳐놓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팀 네. KBO 그게 전체. 첫 번째. 그 다음에 리그 전체에서 몇 등인지 봐니까 지금 시점에서 A인지 B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네. 네, 10개 구단 계약을 다 봐야 되고 지난 2년간 어땠는지까지 3년치를 통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3년치? 네, 3년치예요. 3년치 평균. FA 선수 연봉은 제외예요? 그럴 겁니다 아마. 지금 시점에서 A인지 B인지 혹은 C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서건창 선수잖아요. 서건창의 키움 그 LG에서 키움에서 LG 트레이드 전에 고해 계약할 때 연봉 깎았잖아요. 맞아요. C 하려고. 아. B 하려고 그랬나? B? 네, 뭐 그러니까 아무튼. A등급 받기 싫어서 연봉을 깎았는데 이적해서 넘어왔더니 여기서 높고 해가지고 맞아. 등급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아하. 그래서 가늠은 할 수 있지만 가늠밖에 못하는 거죠 지금은. 이거는 공식 발표 자료 나오기 전에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유추하기엔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는데요? 가깝죠. 그러면 내 등급을 떨어뜨리고 싶다. 예를 들어서 예. 내 연봉을 시원하게 깎으면 됩니다. 구단에 얘기해서. 그렇죠. 내가 연봉이 3억인데 난 내년 1억 5천만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 돼요. 구단이 오케이만 해준다면. 그것도 좀 싫어할 수 있나요, 구단이? 구단이 싫어할 수 있죠. 등급이 낮아지면. 그렇죠. 네,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구단 입장에서는. 그렇지. 다른 팀이 데려가기 좋은 조건이 되니까. 지금 1억 5천을 너에게 내주겠지만 난 이후에 더 큰 돈을 받겠다라는. 네, 뭐 그런 자기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겠지만 구단에서 그건 좀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깎기 위한 연봉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 서건창 선수가 그랬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등급을 내가 지금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FA 프리미엄 그래가지고 확 올려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또 안 하잖아요. 변수가 좀 복잡하네요. 네, 그렇게까지 안 하니까. 뭐 그러면은 우선 등급이라는 게 그렇게 정해진다라는 걸 저희가 확실한 기준점을 듣게 됐고요. 그러면 셋 중 한 명이라도 단연 계약을 하면 B등급으로 내려간다는 거는 궁금할 질문이 그렇게 맞지가 그러니까 않는 거 아닙니까? 단연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BFA 단연 계약은 계약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롯이 고해 연봉으로만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년 50억 계약을 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첫 해 연봉을 만약에 1억으로 책정해 버리면 네. 만약에 첫 해 연봉 1억이고 나머지 3년 동안 49억을 받아가는 구조로 해버리면 올해 내 연봉은 1억인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등급을 책정할 때 내 연봉이 1억이면 저 밑으로 빠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BFA 단연 계약을 했을 때 우리 이렇게 되나요라고 확답을 못 드린다는 거예요. 계약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이건 좀 상당히 복잡한 경우의 수가 많은 것 복잡합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SG 김광현 선수가 예. 151억 계약했잖아요. 첫 해 연봉이 81억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닥쳐 1등이죠. 닥쳐 1등인데 그 다음에 연봉이 1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약을 그 순위를 책정할 때 이걸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이거가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나와 봐야 무슨 등급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시즌 끝나고 저희도 기사 쓸 때 예비 FA 쭉 쓸 때 등급이 뭔지에 대해서는 잘 언급을 못 해요. 모르니까. 그러면 이걸 공식적으로는 언제 알 수 있는 거예요? FA 자격 명단 KBO가 FA 자격 선수 명단 발표할 때 등급이 쭉 나오죠. 그때만 네, 그때 유일하게 알 수 있군요. 그때 오피셜이 나오는 거죠. 나머지는 모두 추정에 아니면 따름입니다. 구단별로 막 들고 파가지고 몇 등이고 이걸 이제 생으로 노가다를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죠. 엑셀 뭐 좀 굴려보니까 조금 더 나가면 뭐가 있냐면 구단이 모든 선수 연봉을 발표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그렇잖아요. 구단에서 연봉 발표할 때 주요 선수 연봉 현황 이렇게 발표하지 풀 선수를 내놓진 않거든요. 시즌을 개막하고 하고 나면 KB 홈페이지에 얘 연봉 얼마다라고 붙어는 있어요. 맞아요. 나오잖아요. 이걸 생 노가다를 하는 거지. 사팀도 예. 3년간 그렇게 해서 나레벨이 해봐야 되는 거죠. 3년간 시겁하는 거야 이거 계산하려면. 그렇죠. 나와 보면 아는 거죠. 나와 보면. 정확한 기준을 알게 됐으니까 이거 가지고 네네네. 굳이 우리들끼리 설왕설래할 필요는 네. 의미 없는 싸움인 것 이게 같습니다. 질문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뭐냐면 누군가 BFA에 단연 계약을 하면 연봉이 올라갈 테니 그 선수가 A 등급이 되면 다른 선수가 B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개념이신 것 같아요. 질문의 취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첫 번째 BFA 단연 계약이 나와야 돼요. 일단. 그렇죠. 두 번째 나오더라도 첫 해 연봉을 얼마나 책정하냐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알 수 없다. 이거밖에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선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조상우 선수 포함 BFA 단연 계약. BFA 단연 계약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고요. 일단 가능성은 다 열려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조상우 선수만 콕 집어서 얘기를 하자면 여기는 지금 일단 조상우 선수가 잘하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장님 얘기는 일단 조상우가 잘하고 난 뒤에 생각할 일이다. 조상우가 먼저 보여줘야 우리도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다. 이번에 기아가 세상 뜬금없이 그저께 담당 기자한테 문자로 조상우 검진 결과 이상 없습니다라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날라왔어요. 그래서 건강 이상 기사 막 나왔잖아요. 사실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트레이드하고 난 뒤에 메디컬 테스트 하는 경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괜찮으니까 트레이드를 한 거죠. 건강하니까 트레이드를 한 건데 굳이 그걸 검사까지 해가지고 우리의 이상 없어요 라고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말이 많으니까 건강에 대해서 어깨 아프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조상우가 괜찮다는 걸 못을 받고 시작하려고 발표를 했던 거고 이제 공은 조상우한테 넘어갔죠. 조상우 선수가 나 이제 옛날처럼 멀쩡히 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면 그러면 이제 기아도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뭐 우리 반드시 합니다 라고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원준 선수, 박찬호 선수도 제가 봤을 때 큰 틀에서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잘하고 있는 선수는 맞는데 지금 BFA에 단연 계약을 한다? 글쎄요. 선수가 일단 원하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고요. FA랑 BFA랑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금이 없어요. 계약금은 한 방에 들어오잖아요. 한 방에 들어와요? 목돈을 안 잘라서 줘요? 잘라봐야 그해 2번이에요. 시즌 전에 한 번 끝나고 한 번. 예를 들어 네. 80억짜리 계약을 했는데 네. 계약금이 30억이 잡혀있다. 그러면 30억은 그해 2번에 잘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표준 계약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우. 네, 표준 계약서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계약금이 30억이면 한 방에 주던가 아니면 반절 이렇게 주던가 그렇게 돼 있어요. 목돈을 만지고 싶어 하잖아요, 선수들은. 선수만 그렇게 아닙니다. 네, 목돈을 만지고 싶어 하니까 FA 쪽은 좀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구단도 FA가 계약이 유리한 이유가 뭐냐면 셀캡 때문이에요. 왜죠? 계약금은 그냥 연수로 나눠서 그냥 일괄로 들어가고 책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BFA 단연 계약을 했을 때
똑같이 그냥 뭐 4년 80억이다 예를 들어서 20억씩 계산하면 그냥 20억씩 들어가는데 김광현 선수처럼 81억으로 했다가 10억으로 했다 그러면 매년 샐러리 캡에 잡히는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변수가 많아져. 네. 그래서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 구단 입장에서는 FA로 깔끔하게 계약금 지워주고 따라락 이게 편해요. 차라리 BFA 다른 계약은 미리 붙잡아 두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니까. 계약금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김광현 선수처럼 계약금이 70억이고 연봉이 10억인 계약을 해버리던가 그래서 81억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계약을 하던지 아니면 FA로 계약금 뭐 30억 나머지 4년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면 좀 개념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앞에 돈을 많이 주는 거는 구단 입장에서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앞에 연봉을 높게 책정한 BFA 다른 계약이나 네. 계약금이 들어간 FA 계약이나 앞에 돈을 많이 주는 거는 똑같은데 샐러리캡 책정할 때는 계약금 있는 게 좀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나눠서 책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라면 FA 계약이 전반적으로 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BFA 다른 계약은 입도 선멸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들지 마. 우리 선수니까. 잡아두겠다. 네, 이걸 하고 싶은 거니까. 네. 구단과 선수의 니즈가 맞으면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시장 나가는 거고 그래서 BFA 단연 계약이 참 SSG가 물론 이제 시작점은 이제 롯데가 안치홍이 롯데 갈 때가 1번이긴 한데 시즌 중에 도전 찍어도 되죠. 계약 조건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내년부터 한다 그럼 내년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BFA 단연 계약을 뚝딱뚝딱 하기가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다. 아마 25시즌 기아 타이거즈 팬들은 야구를 보면서도 머리가 속내가 좀 잘하는 걸 보면서도 FA 대상자들이 FA가 많아서 좋으면서도 네. 걱정이 되는 뭐 그런 네. 시즌일 거고. 몇 년 후 셀캡을 접을 가능성이 혼나우지느님 감사합니다. 몇 년 후 셀캡을 접을 가능성은 적겠죠? 라고 물론 일부에 대답은 했지만 유료 질문해 주셨기에 잠깐 기자님의 생각과 현장의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얘기가 생각보다 꽤 많았거든요. 생각보다 꽤 많이 나왔었는데 저도 없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있다고 보는데 일단 몇 년은 가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예외 조항을 조금 삽입을 해가지고 좀 덜 빡빡하게 운영하는 방식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유명무실화될 가능성도 좀 일부에서 저희가 나누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나우지느님. 에이전트 있는 선수가 에이전트 동의 없이 계약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안 그거는 될 이유가 가능하다. 없죠. 근데 반대는 안 되겠네요. 그럼요. 에이전트 마음대로 선수 네. 동의 없이 계약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말고 그 면팔님 얘기처럼 대리인이기 때문에 대리인은 맡겨놓는 거죠. 내 일을 대신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맡겨놓고 일이 성사되면 수수료를 주는 시스템이잖아요. 일이 마음대로 안 된다. 야 나와.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런 선수 꽤 많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조상우 선수 외에도 추가 트레이드 생각이 구단은 있나요? 그리고 길터주기 방식인 트레이드도 있을까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길터주기 방식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심작 단장님이랑 구단 전체적으로 선수들에 대한 애정이 너무 커요. 다 내 새끼들 내 자식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거 주기 싫잖아요 사실. 트레이드의 기본은 내 거를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이거든요. 원래 남의 떡은 원래 커 보이는 거니까. 내 거는 원래 더 커 보이잖아요. 내 거는 워낙 좋은 것 같으니까. 내 거 좋은 거 주는데 더 좋은 거 받아오고 싶은 게 트레이드인데 단장님 얘기는 내 자식들인데 함부로 못 보내겠다. 더 좋은 카드가 있어야 가능한 얘기지. 지금 시점에서 한다 안 한다를 말하기는 어렵다. 대신 제가 여기 방송에서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단장들끼리는 수시때때로 통화합니다. 트레이드 카드 맞춰보고 있어요. 지금도 아마 나한테 말은 그렇겠지만 맞춰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건 있는 선수들이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있는 선수 잘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너무 이제 우리 선수들이 잘했으면 좋겠으니까 투자도 하고 훈련시키고 하는 거잖아요. 길터주기 트레이드가 쉽지 않은 이유가 나가서 잘하면 어떡하지가 다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서 그래요. 좁죠. 예. 만나야 되고. 예. 고개 돌리면 저기서 볼 텐데 그렇잖아요.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1년 내에 가봐야 한두 게임 정도 한 시리즈 하는 게 끝인 팀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내셔널리그나 아메리칸 리그에 동부 서부 갈라져 있으면 1년 내내 한 시리즈 보면 끝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같은 내셔널리그라도 올 시즌 2024년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랑 샌디에이고랑 4월인가 5월에 경기하고 9월에 붙었어요. 한참 안 봐요. 근데 우리는 좁디 좁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고개 돌리면 저기 있고 고개 돌리면 저기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 야구도 네. 이제 단일 리그가 아니니까 너네 리그로 가면은 안 만난단 말이야. 네. 1년에 선발 투수 많이 붙으면은 막 한 팀에 막 상대 전적이 시즌 말미고 하고 8경기 막, 네. 막 이렇게 붙더라고. 그래서 이 부메랑 효과를 두려워하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그냥 덮어놓고 길을 터준다?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 아다리 맞으면 내일 그냥 유니폼 타고 그런 경우도 본 적 있어요? 그렇게는 잘 안 하죠. 잘 안 하죠. 그 시리즈가 끝나고 나서 네. 그 우리 생각해 보면은 그 류지혁 선수가 왔을 때 홍건희 선수랑 시리즈 끝나자마자 발표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는 맞아요. 네. 하는 것 같은데. 아다리 맞으면 다음날 만날 수는 있죠. 만날 수는 있죠. 아 가격 그거 그 뭐 매치업 좋으면은 더 비싸게 팔고 그거를 말씀하시는 NC가 하는 거. 그거 맞나요? 예. 기아 가면 나 욕 바가지로 먹을 것 저 같은데. 쉽지 않을걸요. 그냥 제 드는 생각. 예. NC가 저걸 하는데 NC는 효과를 좀 봤어요. 효과를 좀 봤고. 기아가 사실 저는 우린 KBO 리그의 티켓 가격이 약간 뭐 비싼 좌석은 비싸고 싼 좌석은 싸잖아요. 싸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우리나라 모든 서비스 네. 통틀어서 제일 싸요. 가성비 측면이라면 최상급일 텐데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욕 먹어.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7년째 안 올랐다고? 네. 7년째 안 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7년째 안 오른 게 없죠. 굉장히 싸서. 근데 저는 그걸 기아가 왜냐면 그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기 좋은 구단이 굳이 필요가 있을까? 2년 전에 한 번 올렸어. 한번 그렇게 올렸나? 많이 어쨌든 네. 오르진 않아. 월급이 안 올라. 월급도 올랐을 겁니다. 7년 동안이면은 그죠? 월급 더 올랐을 거예요. 이제 체감이 안 돼서 그렇지. 연봉 협상 진행 정도는 어느 정도 되었나요? 네, 단장님 피셜 40에서 50% 정도입니다. 제일 정확한 사람이 설명해 주셨군요. 그러니까 이게 두산이 발표를 했단 말이죠. 지난주에. 그래요? 두산이 발표를 했어요. 오. 두산 생각보다 연봉 잘 줬어요. 잘한 선수들한테. 조수행이 2억인가 받으니까 맞을 거예요 아마. 꽤 잘 줬거든요. 잘 줬는데 거의가 빠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왜 안 나오냐 하실 게 아니라 거의가 빠른 거고 기아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어요. 왜냐면 우승한다고 경기 제일 늦게까지 했죠. 끝나고 각종 행사 당장 카퍼레이드도 했어. 12월 30일 날 카퍼레드하고 부단 페스트 팬페스트 행사했잖아요. 그러고는 12월부터 시작 13일까지 시상식 유르륵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 사이 단장님 계속 서울 계셨죠? 거의 시상식을 당일로 왔다 갔다 했어요. 광주에서. 업무를 보기 예, 위해서. 예. 당일로 왔다 갔다 했어요. 엄청 바쁘게 움직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 물론 그중에도 운영팀에서 협상을 하고 하겠지만 결국 저연봉자들부터 시작하기 마련인데 갈수록 난이도는 올라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럼 그때는 단장이 나서야 되거든요. 단장 해야 돼요. 그게 올해 또 인상 요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아가 통합 우승을 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인 연봉 협상이 시작점이 늦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50%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끝내야겠다, 끝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해바뀌고 1월 되면 착착착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 네. 스테이지가 높아지지 않아서 네, 아직은 진행이 된 네. 느낌이고 장벽을 느낄 시간도 아니었고 네. 예. 기자님이 생각하는 김도영 선수의 연봉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일단 4점 무조건 찍을 것 같고요. 이정우 선수가 동년차에 3구였죠? 3억 9천. 3억 9천. 4년 차에 3억 9천인데 3억 9, 3.9는 무조건 넘길 것 같고 상징적이라도 저는 넘겨줘야 할 네. 거라고 봅니다. 네. 4자를 찍어줄 것 같고요. 4.5? 저도 4.1? 4억 5천 정도? 아니면 그냥 이제 상징적으로 넘기기만 한다. 네. 그러면 한 4.1. 야, 근데 5 찍기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1억에서 5억 가기가. 와, 이래서 5간. 네. 그러니까 물론 김도영 선수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성적을 낸 경우도 없거니와. 네. 5 찍기는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저는 상징적으로 4 이제 보수적으로 잡으면 네. 이제 4.1. 4는 찍어줄 것 같고 4는 뭐 안 찍어주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분위기가. 3.9에서 멎으면은 네. 뭐 느낌이 아니니까. 네. 4는 찍어줄 것 같고요. 워낙 올 시즌 공헌도가 어마어마한 선수이기 때문에 어영부영 2억 3억 갖고 되겠냐는 거죠. 아유, 뭐 안 될 것 같고. 예. 유니폼 판매만으로 네, 그럼요. 예. 그래서 훨씬 넘겨봤는데. 팀 내 성적 공헌도 마케팅 공헌도 이런 거 측면에서 설명이 불필요한 선수이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할 값이라도 4억은 찍어줘야 되지 않나. 고가 당연히 1이고요. 4점 4천, 4, 5천까지는 4.5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보시면은 제 생각이 얼마나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왜 정확히 맞출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어떤 예측의 근거가 있으니까. 예. 돈이 살이잖아요. 돈이 살. 네 땀시 살아야. 그렇죠. 예. 김도영 보러 야구장 온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냐는 거죠. 그럼 그게 다 이건데 김도영이 벌어다 준 이건데 그런 건 좀 반영을 해줘야죠. 이승재 선수 시즌 중에 물어봤을 때 몸이 좀 안 좋았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때 이제 어깨가 좀 안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회복 다 됐고요.
마무리 캠프에서 공 던졌습니다. 정상적으로. 오. 지금 남은 상태 아무 이상 없는 문제 없는 상태고 다음 시즌 정상적으로 준비할 것 같아요. 이승재 선수가 잘하면 아마 내년에 1군에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진짜 워낙 공이 좋거든요. 빠르고 네, 공이 괜찮아서. 우투수.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부상은 없다고 하니까요. 지금 주는 질문은 어렵습니다.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저희도 알아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냥 막 이렇게 지어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저도 구단에 알아보고 이제 하는 미안합니다. 거라. 예. 1군, 2군 전지훈련 계획이 궁금합니다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 예. 1군은 1월 24일 날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으로 가고요. 작년에 호주로 갔잖아요. 올해는 미국으로 바꿨고 뭐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쪽이 시설이 좀 더 좋다고 하니까요. 거기는 좀 따뜻해요. 그럼요. 한 번씩 미국 가가지고 그 추운 데는 그게 어디였어요? 애리조나 이상기후. 애리조나가 어. 저 남서부 쪽이고 아 캘리포니아 하면 뭐 거긴 뭐 날씨가 뭐 기똥찬 곳이니까. 더 뭔가? 미국은 몰라서 모르겠는데 비슷한가요? 뭐 어차피 미국이니까. 아니 LA 공항으로 가는 거니까 환승 없이 한 방에 갈 수 있죠. 애리조나는 LA 공항에서 환승해야 될 걸요? LA나 샌프란시스코에서 환승을 한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바이는 정말 그냥 날씨 좋은데 가보셨습니까? 제가 가보지 않고 사는 놈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캠프를 치르기 위한 결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환율 때문에 지금 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긴 한데 아 맞네. 네. 환율이 환율이 지금 뭐 저 아사리판이 나 있어갖고 맞다.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그러면 1차에 미국으로 그렇게 가고요. 그리고 이제 2월 22일까지 미국에서 하고 그리고 오키나와로 넘어가갖고 3월 6일까지 2차 캠프를 치르면 여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킹 구장이 있으니까 킹 구장 네. 반갑네. 네. 그 구장은 익숙하네요. 네, 킹 구장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서 연습 경기 치르고 하겠죠. 거기는 그렇게. 뭐 MOU가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가 라쿠텐이 쓰는 데인데 라쿠텐이 쓰는 데인데 계약이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조금 거기가 오롯이 계약이 아니다 보니까 그죠. 조금 짜칠 때가 있대요. 라쿠텐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 뭐 그건 뭐 네, 어쩔 수 없지. 네, 그건 어쩔 수 없긴 한데 그게 있으니까 그거 없이 메뚜기 뛰는 팀들도 있거든요. 완전히 네, 풀 메뚜기 뛰는 팀들도 있어요. 삼성은 그 정자가 있는 삼성 온나손 거기가 삼성 거니까 사실상 그 정자. 네, 맨날 오승환 선수가 앉아있던 네, 그 정자. 정자. 네. 아, 삼성은 오키나와 온나손 아까마 볼파크가 거기 실내 연습장을 삼성 돈으로 지었어요. 오, 네. 그러니까 좋다. 거기가 오키나와시 온나손이 뭐냐면 마을 초자거든요. 온나 마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시에서 지은 실내 연습장이 아니고 삼성 돈으로 지은 실내 연습장이에요. 내 거다. 네. 그래서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걸로 가는 거고 거기를 시설이 너무 워낙 좋다 보니까 MPB 팀들이 군침을 질질 흘렸다고 하는데 결국 삼성이 철벽방어. 아니 뭐 삼성 돈으로 지었는데 네, 뭐 철벽방어. 아니, 중국도 아니고 네. 그래서 국가가 다시 소유하기로 한다 이런 것도 추가 아니고. 연장 계약도 했다고 하니까 막 계속 글로 갈 것 같고 네. 기아는 이제 킨 구장이 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일본 오키나와로 갔을 때 우리 여기서 한다라고 못을 딱 박아놓은 팀이 삼성 기아밖에 없어요. 다른 팀들은 그때그때 찾아서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메뚜기 뛰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2군은 어디로 간답니까? 일본 고치로 간답니다. 고치는 어디 쪽에 있어요? 일할 못이라도 제가 미야자키 오키나와는 아니고 저쪽 그냥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미안합니다. 아래쪽인데 일본 고치현. 네. 아 시코쿠 어쨌든, 시코쿠일 거예요 아마. 뭐 이런 쪽에 있고. 네, 거기도 좀 따뜻하거든요. 한화가 그러니까 옛날 김성근 감독님이 절로 SK 시절에 절로 스프링 캠프를 갔었죠. 맞아. 고치. 네. 들어본 것 같아. 네. 그때. 마무리 캠프도 절로 가고 스프링 캠프도 저기 가고 이렇게 한화 감독 하실 때도 절로 갔었어요. 거기로 이제 저기도 워낙 시설이 괜찮으니까 퓨처스는 2군은 거기서 캠프를 치르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가끔 보면은 퓨처스 팀은 이제 대만으로 뭐 가져가고 네. 뭐 이제 그러는데 같이 일본에 있으면은 뭐 아무래도 뭐 이렇게 왕래하기도 좋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왕래할 필요까지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키나와에서 고치는 왕래하기 쉽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건 왕래하기 또 쉽지 아니군요. 않고, 예. 예. 마음만 가깝군요. 비행기로 한 3-4시간 가야 될걸요. 2군에서 1군 캠프로 이동 한 번씩 해요. 하죠. 이런저런 이유가 합니다. 있어서. 예, 예. 그러니까 1군 캠프에서 부상자가 나와서 2군에서 누구 괜찮게 해서 이제 올려서 거기에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일본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서너 시간 걸린다니까. 네, 뭐 그렇게 못 갈 정도는 아니니까. 네, 엎어지면 코 닿는 거리는 아닌데 아. 그렇다고 뭐 차 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전혀 건 못 갈 아니고. 거리 그러니까 아예 섬이 다르니까 차로는 못 가고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1, 2군이 다 해외로 간다.
일본으로. 예. 뭐 일본으로는 아니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네,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이군 전지훈련 계획은 잘 얘기 안 나오니까 네. 기사를 나중에 보도자료 나오면 쓰지 그렇죠. 먼저 쓰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이군이 일본으로 가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네, 대만 많이 가시네요. 삼성 정도? 삼성은 이제 다 가요 거기로? 삼성은 한 재작년부터 완전히 생으로 다 보내요. 오늘 아니. 온나손 오키나와 아까마 볼파크는 1군만 쓰고 이시카와라고 차로 한 20분 정도 되는 걸 야구장이 또 있어요. 거기랑 거기는 퓨처스를 이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일 있으면 일로 올라와 그러면 여기서 올리고 좋네. 거기는 즉각적으로 승강제가 시행이 되는 거예요. 내려가. 가까우니까 내려가. 차로 20분이거든요. 가까우니까 승강제가 진행이 집은 되는 거지. 가져다 놓았다. 내년 주목할 선수요? 저는 윤도현 선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아직 좀 가야 할 길이 많아서 미안합니다. 내년도 양현종 선수에게 이닝수 제한을 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닝수 조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중간에 한 번씩 엔트리 제외를 할지 평소처럼 아니면 선발을 돌다가 이닝수가 다 채워지면 2군에 내려가서 플레이오프를 데뷔할지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이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이닝수를 조금 줄이겠다는 거는 이제 한국 시리즈 끝나고 우승하고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이범호 감독이. 네, 감독님이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내년에는 양현종 선수를 조금 부담을 덜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셨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양현종한테 맡길 것 같아요. 강제로 뭘 한다기보다는 일단 맡겨놓을 것 같고 방식을 굳이 꼽자면 엔트리 한 번씩 빼주는 식으로 가겠죠. 왜냐면 시즌 다 끝나고 한 방에 쉬게 해준다? 그거는 네,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감독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인 건 맞지만 누구도 우승을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토종 투수 중에 이 정도 되는 좋은 투수를 강제로 2군에 뺀다?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양현종 선수도 내년 시즌 끝나면 다시 FA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굳이 뭐 자기 발로 2군 내려가고 이럴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 정말 관리 차원에서 한 번씩 1군 엔트리에서 빼주지 않을까 그 정도지 강제로 너 내년에 150인이면 던져 이렇게 탁 못 받고 칼같이. 그렇게는 안 돼요. 완봉을 눈앞에 두고 있는 양현종 그러나 감독이 올라와 그를 돌연 한평으로 보내는데 네. 뭐 이렇게는 안 된다. 양현종 정도 되는 선수는 함부로 그렇게 컨트롤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범호 감독이 완전 형님 리더십으로 선수들 띄워놓을 게 다 좋은데 거기도 카리스마 장난 아니거든요. 범호 형도. 네, 거기도 세요. 그러겠죠.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양현종 선수 올 시즌 왜 한번 이닝 5회 원아웃 남겼고 내렸다가 씩씩거리고 있는 뒤에 가서 이렇게 안아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위 말해 유도리가 있는 사람인 건 맞는데 필요하면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닝을 막 규정 이닝만 딱 끊어 이거 되겠냐는 거지. 자연스럽게. 네, 그 자연스럽게 그냥 정리를 해주겠다는 거지. 그리고 뭐 내년에 이의리 선수가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1년 잡아도 6월인데 복귀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뭐 양현종, 윤영철, 김도현, 황동아 이런 선수 이쪽에 선발을 정해서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직까지 혹은 그 이후에도 양현종은 필요해요. 그럼요. 이 팀에서 너무너무 필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관리라고 설명을 할 뿐이지 이닝 제한 이게 같은 말로 붙이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으니까 걸려줘야 된다는 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강제로 뭐 이렇게 어떻게 해준다 이거는 뭐 시즌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알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방송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드라이브라인 임기영 선수 보낸다는데 내년도 임기영 선수 많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과 함께 조상우 선수가 사전에 계획을 해서 이제 사비로 가는 것으로 이제 기사를 통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기아의 파견 선수들과 일정이 같은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고 기아 타이거즈 선수가 됐는데 그대로 그냥 사비를 들여서 가느냐 라는 또 추가 질문을 주셨어요. 좀 디테일한 질문이죠. 네, 일단 임기영 선수는 구단 돈으로 가고요. 구단에 지원을 하고 미리 결제했나? 그 환율이 올랐어. 기아로서는 임기영 선수가 잘할 것이다, 잘해야 한다라는 바탕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계약을 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올해 ABS 이슈도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임기영 선수의 체인지업이 2023년과 비교하면 구종 가치가 떨어진 건 맞거든요. 그러면 결국 보면 2023년에 많이 던진 여파가 있긴 있었다. 본인도 그렇게 그럼요. 얘기를 하니까 몸이 잘 안 올라오더래요. 스프링 캠프에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걸 느꼈다라고 했는데 결국 임기영은 체인지업을 살려야 되는 게 답이잖아요.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답이 나와 있으니까 살려야 한다. 네, 미국으로 보낸 이유는 가서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내 체온잽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뭔가 꼬이거나 엉킨 게 있다면 풀고 와라 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데이터 팀을 같이 보내요. 같이 보내서 참 바로 옆에서 체크할 수 있게 물론 데이터 받아서 여기서 볼 수는 있겠지만 시차라는 게 또 존재하고 한 달에 걸치면 또 맘대로 안 되니까 리얼 타임 영상 직접 보고 와라 라고 해서 데이터 좋네. 팀을 같이 보내요. 데이터 팀도 또 리프레시가 되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럼요. 같이 보내고 축적이 되고. 1월 6일 날 아마 출고를 할 것 같고요. 1월 6일 네. 메모 여러분. 네. 조상우 선수는 이제 30날 내일 모레 저모레죠. 30날 나갑니다. 곧이네요. 네, 30날 나가고 원래 22일인가 나가려고 했는데 트레이드가 되면서 이제 좀 엉켜가지고 조금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다시 스케줄을 리스케줄해서 스케줄 잡아서 이제 30날 나가는 걸로 정했고 여기도 아마 구단이 지원을 해준 것 같아요. 왜 그건 목소리를 작게 하셨습니까? 명확하게 답을 안 하셨거든.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 단장님 얘기로는 이제 건강하게 됐고 본인이 배우고 싶어 하니까 잘 다녀와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여기도 아마 구단이 지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구단이 되게 조심스러워해요. 뭐 한번 시끄러웠죠. 다른 구단이 밖에서 훈련하다가 삼성 한번 시끄러웠잖아요. 트레이닝 파트에서? 비시즌 훈련. 아. 그러니까 비시즌 훈련에 대해서. 그러면 사실 구단이 지원해서 어디 보내는 거면 그것도 뭐 이렇게 걸면 걸릴 수 있는 거니까. 걸면 걸릴 수 있는 거니까 좀 조심스러워해요. 그리고 이게 은근히 다른 팀들이 좀 이렇게 꽁시렁꽁시렁 되나 봐요. 미국으로 보내는 거에 대해서. 안 보낸 팀들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아한테 뭘 한다는 게 아니라 어. 뭐 굳이 뭐 돈까지 줘가면서 그걸 보내 이런 팀들이 있나 봐. 아니 네. 우리가 보낸다는데 뭐. 네. 그래갖고 나중에는 제가 가서 그거 어떻게 연락해야 돼? 이렇게 물어본 팀들도 있나 봐.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이제 구단도. 아 진짜 구질구질하네. 네. 그거 어떻게 보내? 그러니까 사실 미국으로 단기 유학 보내고 하는 거 뭐야, 씨. 삼성 같은 경우는 아예 보도자를 당당하게 내잖아요. 오. 우리 언제부터 언제까지 간다. 누구도 보낸다. 근데 기아는 오히려 그쪽에 더 조심스러운가 봐. 기아는 뭔가 네. 보낸다라고만 이제 얘기를 네, 하지. 그래서 예. 조용히 보내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임기영, 조상우는 이제 구단 차원에서 보내는 것 같고 더 가는 선수가 있어요? 드라이브 라인? 가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아 누가 있나요? 김현수, 또 갔어요? 네, 또 갔습니다. 아. 홍원빈, 오. 이도현, 오. 박건우가 여기는 자기 돈으로 갔습니다. 어? 연봉 뭐 한 3천 몇백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더 잘하겠다고 오. 자기 돈 들여서 갔대요. 이미 3주째래요. 3주차. 깜짝 놀랐어요. 이거 여러분들 아셨어요? 나는 처음 들어보는 얘긴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구단에서 얘기했어. 뭐 게 아니라 뭐 TV를 해서. 자기 돈으로 갔대요. 제가 갸TV를 제대로 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하여튼 자기 돈으로 갔대요. 김현수는 두 번째로 간 거예요. 갔다 왔더니 좋았던 모양이야. 그리고 김현수 선수가 거기 가서 이제 한번 찍고 와서 공이 너무 좋아져서 이 퓨처스에서 평가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게 근데 많이 하네. 네, 1군에 올라가야 되는데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얘가 너무 좋으니까 써보고 싶은데 얘 쓰겠다고 김도현, 황동화를 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번에 저희가 한번 얘기했던 거 네.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가 자리가 없다 하는 와중인데 다시 또 갔대요. 단장님이 되게 순수 자비로 갔다고 막 강조를 하시던데 공이 좋아져서 좀 더 이제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나갔대요. 다시 나갔고 3주차라고 하니까 뭐 이 친구들이 이 선수들이 젊은 선수들이고 가서 좀 참 멋있다. 배워서 오면 당장 내 투자를 한 거잖아요. 내 연봉이 얼마인 거와 별개로. 그게 뭐 한두 푼 들겠습니까? 미국 가는데. 그러니까. 이미 3주라는데 거기서 밥 하루 삼시세끼만 먹어도 돈이 얼마야? 거의 한식 한번 사 먹고. 네. 햄버거 하나 먹으면 햄버거 빅맥 세트 이런 거 먹으면 20% 30%씩이에요. 근데 이런 비시즌에 트레이닝 센터 가서 훈련하는 거는 메이저리거들도 해요. 네. 맞긴 한데 누가 내야 되지 그거? 그러니까 여기서 아쉬운 포인트가 저는 뭐냐면 국내에는 이런 센터가 왜 없냐는 거죠. 그렇네. 없진 않거든요. 마산 NC가 협약 맺은 센터도 하나 있고 이런 뭐 있겠죠. 전문 트레이닝 하는 곳들이 있는데 아직은 저쪽만 못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직은. 네, 아직은 저쪽만 못하다라는 먼저...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시스템이 좀 돼 있으면 뭐 계약을 맺든지 해가지고 구단하고 해서 평상시에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SSTC 뭐 저런 게 참 많으면 좋은데 아직은 뭐 미검증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태다 보니까 트랙맨이야 다 있지. 솔직한 얘기로. 아니 그거 다 그렇잖아요. 있지. 그걸 네. 데이터를 어떻게 써먹을 거냐잖아. 어떻게 풀 거냐, 어떻게 쓸 거냐의 개념인 거다 보니까. 구단에도 있잖아요 지금. 네, 기아는.
구단마다 다 있잖아. 네. 뭐 측정 장치들이 없는 게 아니야. 무려 호크가 쓰는데 네. 좀 더 노하우가 쌓이려면 이제 축적된 데이터들이 막 있어야 되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릴 거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미국 반드시 가야 되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간다고 다 성공하는 건 또 아니지만 그래도 갔다 온 선수들이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선수들이 본인 자료 들여서도 가고 있다. 좋네요. 네. 네, 지금 이제 넷가 있고 둘 더 가니까 6명 되겠네요. 둘 더 간다고요? 지금 아, 임기영 지금 도성호 이제 가니까. 베테랑들이 가니까. 그리고 호주에 있는 선수 아, 호주 지금 누구 갔어요? 장재혁, 김민재. 아, 맞네. 장재혁 선수가 불펜에서 이제 6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2.35니까 괜찮아요, 기록은. 근데 김민재 선수는 선발로 뛰고 있는데 평자가 6.10이라서 조금 이제 성적만 놓고 보면 약간 호가 좋고 나쁘고 갈리는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 배워서 오느냐인 거잖아요, 성적보다. 그러면 대략 ABL 호주 리그를 대략 저쪽에서는 AA 정도로 보거든요. 거기도 좋은 선수들이 막 있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전반적으로는 싱글-A, 상위 싱글-A, AA 정도로 본단 말이에요. 요렇게 들고 들어오면 KBO 리그를 대충 그 정도 보잖아요. 그렇죠. AA 정도 수준이다. 여기에 메이저리거급 타자도 있고 누구도 있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요렇게 들고 와서 우리나라 리그에 딱 봤을 때 여기서 배운 거를 접목할 수만 있다면, 그렇죠. 그런 측면이라면 이 두 선수도 길게 봤을 때는 크게 될 선수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성적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 코칭도 같이 가니까 가서 배울 수 있다면, 그런 측면이라면 뭐 저는 항상 해외로 보내는 게 찬성하는 쪽이라 그렇죠. 아마 잘 하고 돌아올 거예요. 어차피 저쪽 리가 1월인가까지 진행이 되는데, 11, 12, 1 요 석 달 할 거예요 아마. 뭐 포스트진까지 하면 2월까지 가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간 선수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 구단도 계속 데이터 체크하고 보고 받고 있으니까 왔을 때 또 어떻게 변할지를 좀 지켜보시죠. 이현곤 코치를 육성으로 내리고 윤혜진 코치를 1군 주루 코치로 올린 이유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구단의 설명이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최근에 기아 타이거즈가 내년 시즌 함께할 코칭 스태프를 발표를 했습니다. 코칭 스태프를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1군 쪽에서는 새롭게 김주찬 코치가 함께한다는 점, 3루 주루 코치는 조재영 코치가 하고, 네. 1루 쪽에 이제 윤혜진 코치가 가는 것으로 지금, 네네. 진가병 퓨처스 감독이 그대로 유임한다는 점도 상당히 좀 독특하다면 독특할 수 있는 네. 하나의 포인트 중 하나인 것 같고요. 퓨처스에서는 좀 특별한 지점이 보이시나요? 뭐 특별한 지점이라기보단 이정호 코치가 생각보다 잘해요. 그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정호 코치가 앞서 이제 승락스쿨 얘기도 나왔지만, 저도 승락스쿨 기사도 쓴 적이 있지만 이정호 코치랑 호흡이 잘 맞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정호 코치가 자기가 힘든 시간을 보내봤던, 선수로는 힘든 시간을 보냈었던 지도자이기 때문에 아프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부상 관리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투수 케어가 굉장히 좋은 코치여서 투수 쪽은 계속 쭉 갈 것 같다. 승락스쿨의 수제자 혹은 네. 본체인가요? 네, 그렇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퓨처스 쪽은 쭉 봤을 때 뭐 지금 시점에서 뭐 잘한다 못한다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것보다는 이종호 코치가 계속 저자를 지키고 있다는 게 다른 팀에서 군침 흘릴만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다른 팀에서 군침 흘릴만 하거든요. 코치 이동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기아가 잘 붙잡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진가병 감독님은 뭐 얼마 전에 통화만 했는데 막 웃으시던데, 사실 1군 수석으로 했다가 이 퓨처스 감독으로 내려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되게 좌천 같거든, 느낌상. 그렇잖아요. 네. 감독으로 가는 거긴 한데 그래도 코치로 1군에 있는 게 낫지.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제 뭐 다른 데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뭐 솔직히 없잖아 있긴 했는데, 계속 잔류하시기로 하셨고 우리 애들 잘 키우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퓨처스는 올해도 어쨌든 이제 큰 틀에서 뎁스라는 거는 결국 퓨처스가 받쳐줘야 되는 거니까. 질문의 본체로 들어가 보죠. 윤혜진 코치가 이제 과거에 2015년도에 구윤완주 선수 시절에 인스타그램이네요. 항상 져주고 맞춰주고 내 편 돼줘서 너무 고마워. 말로 다 안 된다. 내 맘 알지까지는 뭐 그냥 흔한 커플 인스타그램의 어떤 메시지였는데, 오글오글한 쭉 이렇게 뭐 커플 스타, 샵, 럽스타그램 쭉 하다가 이제 마지막 샵 너무 저도 이제 이 단어를 제 입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난생 처음이고 이제 이 얘기할 때만 이제 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제 어이가 없어서 웃고 있습니다. 댓글 중에 이제 너무 일동차렷이라고 이 단어를 되게 입으로 말할 줄이야. 이런 이제 문장을 썼었고, 그리고 이 당시에 이래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3개월 정지였나? 예.
제가 엄마타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이거 미친놈이라고. 그랬을 수 있습니다. 윤 완주 시절에 네.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좀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구단의 설명을 말씀을 드리자면, 구단의 설명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의 일이기도 하고 그 당시 징계도 다 받았다.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제 코치로 이제 쓰고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도 이제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태고, 이범호 감독이 이제 1군에서 좀 썼으면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1군 코치로 올라왔고, 코치로서 평가가 지금 좋은 상태입니다. 그 2015년 9년 전 얘기잖아요. 네. 과거의 일이어서 이제 사실 뭐 이게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소위 말해 쫓아낼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일단 이범호 감독이 그 1군의 코치로서 이제 윤혜진 코치를 좀 쓰고 싶어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구단에서도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징계 같은 절차를 다 밟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우리 선수였던 선수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코치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구단도 이제 여기까지 구단의 설명이고. 그렇습니다. 네, 잘 이게 구분해서 들어주시기 네, 바랍니다. 여기까지 구단의 설명이고, 결국 코치는 뭐 일단 그 9년 전에 잘못했던 행동은 당연히 잘못된 거고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저는 그때 저를 돌아보면 전 너무너무라는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일동 차렷도 무슨 의미인지 몰랐고. 일동 차렷은 제 기억으로는 잘 안 쓰는 네. 아마 단어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아예 생각 안 하고 되게는 살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모르니까 당황한 거예요, 처음에. 네, 그럴 수 있죠. 네, 당황을 했었는데, 어쨌든 결국 이제 시간이 흘러서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그에 대한 거는 일단락이 됐다고 보는 거죠, 구단은. 9년 전 얘기니까. 일단락이 됐다고 보는 거고. 그냥 설명을 네, 해주시면 뭐 됩니다.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팬들이 뭐 이해가 안 된다라고 뭐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구단에서는 코치가 지도자로서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필요한 코치라고 봤으니까 1군에 올리게 된 거고, 사실 구단도 이거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거는 추정입니다. 네, 구단도 모를 리가 없죠. 직접 징계를 내렸던 당사자인데 모를 리는 없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 일이기 때문에 일단락을 짓고 이 코치가 1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부른 거겠죠. 그리고 이범호 감독이 원했던 거라고 하니 그러면 맞춰줘야지. 그래서 이거를 저도 좀 이게 질문을 받고 정리를 하면서 좀 걱정이 됐던 게, 어떻게 이걸 풀어드려야 되나가 되게 걱정이긴 했어요. 그렇죠. 되게 걱정이긴 했는데, 그냥 아까 2부 시작할 때 말씀드린 담백하게 구단 입장만 전달드릴게요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뭐 계속 주원부원이긴 한데, 윤완주는 잘못한 게 맞다. 근데 현재 코치 윤혜진은 능력이 있는 코치다. 그래서 쓰기로 했다라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뭐 명쾌하고 명확하진 않지만 그게 이제 구단의 생각인 것 같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구단인 거 네. 생각인 것 같다.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너무 과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 팀은 광주를 연고지로 하고 있고, 그로 인한 그 아픔의 상흔이 상당히 여전히 느낀 세대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싫어하고 난 너무 싫다, 정말 싫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 이범호 감독이 선수 시절에 예전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 여기 이제 정확한 워딩이 있습니다. 09년 기사인데, 국내 야구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냐? 라는 질문에 야구장 시설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 앞에는 이제 당연히 그냥 해야 될 얘기 했고, 정치적 문제를 떠나 전두환 대통령 덕분에 프로야구가 만들어졌다. 야구 선수들이 큰 은혜를 입은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군가 나서서 돔구장을 짓는다면 선수들이나 팬들은 그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라는 것과 찬양하는 것,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 저걸 찬양으로 가면 안 되죠. 그리고 다만 선수여도, 근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 어떻게 정치적 문제를 떠나서 판단할 수가 있냐라고 얘기할 수는 있다고 봐. 그거는 있다고 봐. 그쵸? 그건 또 다른 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찬양하냐? 그거는 워딩이 난 다르다고 봐. 아무리 윤완주 코치 선임이 싫다고 하더라도, 윤혜진 코치 선임이 싫다고 하더라도, 그쵸? 싫다고 하는 걸 제가 그걸 왜 싫어해? 이것도 다른 거거든. 다만 뭐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실 몫이고, 다시 돌아와서 싫은 사람은 이게 뭘 해도 다 싫죠. 다 싫어. 네. 이건 싫을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하는 관이
맞아 떨어질 수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이러면서 어떤 댓글들의 흐름이 이제 과거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프로야구를 만든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자체도 또한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어이가 없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 그럼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이 야구를 만든 거 아니냐 프로판을 만든 거 아니냐라고 또 볼 수도 있거든. 근데 또 다르면은 또 다른 면도 있다고 봐. 아무튼 정치적 그런 얘기를 떠나서 그 사람 평가 안 할 수가 없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다. 그자는 그렇게 표현 안 할 수가 없다. 나는 다 이해를 해요.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하면 나는 뭐 반딧불이님이나 뭐 이런 얘기는 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전두환 찬양을 한 자 이거는 또 묘하게 다르다고 보거든. 근데 아무튼 뭐 이런 뭐 뉘앙스들이 있고 이게 지금 이제 과거 10년 전의 발언을 가지고 인스타그램에 메시지를 가지고 언제까지 근데 싫어하는 게 내가 뭐냐면 누가 뭐가 싫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항상 이해한다고 말하는데 끝까지 저렇게 갈 때가 있어. 그게 나는 좀 답답해. 왜 그 발언을 이해를 못하지? 라고 내가 말하지도 않았어 지금. 그냥 이렇게 쭉 그런 걸 다 나 이해한다니까. 그러니까 죽어도 코치 올라오는 게 싫어. 나 그것도 이해해. 나 뭐 반대도 안 하고 그건 뭐 알겠다라는 점이고. 그러니까 아무튼 싫은 사람은 계속 싫을 수밖에 없는 거고 과연 10년 전에 한 발언을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이냐는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나 팬들이 싫다고 하면 굳이 해야 될까? 또 역시 전 말이 된다고 봐요. 특히나 이곳의 타이거즈 팀의 연고지는 광주니까요. 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뭐 좀 복잡한 이야기였고 히틀러는 넘어가신 것 같고요. 네, 히틀러가 사람을 그렇죠. 예, 그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네. 뭐 감수해야죠. 그리고 윤혜진 코치가 올라온 이상 이건 아마 계속 따라다닐 겁니다. 그리고 누가 나서서 실드를 쳐줄 수도 없습니다. 본인이 가져간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습니다. 구단에선 그러한 설명을 했다. 왜냐하면 나 말고는 이거를 질문하는 기자는 없잖아요. 이 인터넷 이슈까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저도 최대한 좀 뭐 그냥 구단의 설명을 듣고 싶었어요. 좀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고 팬들의 이런 목소리가 있음을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달한 면도 있고요. 저희의 뜻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해가 되셨을 거라 봅니다. 마지막이 무거울 것 같아서 맨 뒤에 넣어놨어요. 아무튼 그래요. 이 논란은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자, 김동현 기자님과 오랜만에 함께 있습니다. 네.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나왔네요. 속 시원한 뭐 뭔가 탁 떨어지는 답변을 못 드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제 한계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우승한 시즌이고 너무 기분 좋게 시즌을 마쳤잖아요. 저도 현장에서 우승한 거 다 봤고 비시즌에 김도영의 시상식 투어 다 봤고 너무 즐겁게 뭐 이런 뭐 이슈를 떠나서 2024 시즌 기아 담당이 아닌 걸로 시작했지만 막판에 9월 넘어서 기아 담당이 되면서 너무 즐겁게 시즌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고 어영부영 1년이 또 다 지나가는데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 아프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저 기아 담당입니다. 아 계속해서 네, 다음 시즌 기아 담당이 됐습니다. 타이거즈 페타도 갔다 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 다른 얘기였지만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 처음 가봤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페스타 하는데 도니가 아오이 상고쇼를 부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했나. 그 변우혁 보고 저희 씨 이러는데 왜 저래? 뭐 이러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올 시즌 뭐 여담인데 말이 길어져서 그런데 나오는데 변우혁 선수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컴컴한데 덩치 이만한 사람이 머리 이렇게 길어서 이렇게 돼갖고 옆에 선수들 다 뭐하냐 그러면서 되게 어우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순간적으로. 근데 나 용기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현장 분위기는 너무 좋았어요.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5천 단위가 모여 있는데 얼마나 분위기 좋았겠어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았던 모습이었고 그 김정은 선수는 약간 여담인데 그 푸른 산호초 그 와타시노 코이와 가사를 통으로 다 외웠대요. 1월을 통으로 다 외웠는데 막상 노래하는데 앞에 프롬부터에 다 나오더래. 그걸 미리 프롬을 띄워주세요라고 하기도 했을 텐데. 그 순간 당황했다고. 진짜 열심히 외웠는데. 그리고 1월 중에 1월 달에 거의 이제 99% 상태인데 이제 장소만 날짜만 확정만 지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호랑이 초대석을
1월 24일 날 이제 또 선수들 출발하니까 그 전에 진행을 합니다. 현재는 17일이 가장 유력한 상태고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 포함된 선수로 현재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남기겠습니다. 확정이 되면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 안에서 올 한 해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연말에 뭐 어수선한 상황이 좀 발생하기도 했지만 내년엔 좋은 일 많을 거니까 올해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다시 야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